오늘부터 보물헌터TV의 진행을 맡게 된 신용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수집을 하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화폐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 이상의 화폐 수집을 하고 이제 그러한 수집을 하면서 다양하게 많은 수집품을 접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집을 요 근래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중국 골동품, 또 중국 미술품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느낀 것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사람들이 수집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개인적으로 좋아서 수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 큰 가치를 보고 수집하시는 분도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가짜를 이렇게 수집하시고 쌓아놓으신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공을 들이고 또 금전을 들여서 수집한 물건들이 가짜라고 그러면은 돈이 안 됩니다. 뭐 돈이 안 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 만족에 끝나는 것이고 실제로 다음 세대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쓰레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수집을 잘 해가지고 그것이 다음 아들, 손자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로 제대로 된 좋은 수집품을 우리한테 물려주셔가지고 이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또 그것이 나중에 큰 돈이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집해가지고 받았던 물건들이 전부 가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수집을 하면서 많이 겪었던 가짜들, 그리고 진품을 찾는 방법, 그리고 이 진품을 나중에 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많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TV를 진행하면서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마술쇼에 타이거 마스크인가 뭐 있었는데 마술을 보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타이거 마스크가 그걸 전부 다 비밀을 깨버리니까 사람들이 아주 황당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공부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도 좋습니다. 저희 보물헌터는요,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거,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자, 저희가 왜 굳이 보물헌터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수집은 뭐 어떤 상품이든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 수집품 중에서 성냥갑을 수집하셨던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냥갑 수집은 아주 많이 수집했는데 그거를 아무도 안 사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대로 폐기 처분입니다. 이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수집은 단순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수집의 가치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물헌터님, 신용수님은 이때까지 수집해왔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예. 어릴 때부터 뭐 저희 세대가 이제 수집했을 때는 누구나 그때는 다 수집했던 우표, 그리고 화폐. 이제 우표 화폐는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 다 수집을 했었는데요. 이게 IMF를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수집 시장이 좀 변화가 옵니다. 즉 우표가 돈이 안 돼버린 거예요. 수집하셨던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수집 시장이 어려워졌는지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화폐와 그리고 우표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 부친께서 70년대에 일본을 드나드시면서 수집해왔던 여러 도자기, 우리 한국 거, 중국 거, 특히나 이 중국 도자기라든지 중국 미술품들이 저희 집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집이 꾸준히 이어졌고요.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거는 명품들. 제가 명품 시계 수집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볼펜, 만년필, 그리고 보석 등등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부산에서 개인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갤러리에 제가 소장한 작품들을 다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차를 마시게 되는데 요즘 분들이 차 많이 드시죠? 보이차. 예, 그래서 그 보이차를 또 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과 보이차를 취급을 하시는 상인들 그리고 차를 즐기시는 차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보이차에 대한 진실. 또 차를 하시는 분들 향을 또 좋아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라 그러죠. 그중에 최상위급에 있는 게 바로 요즘 상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유층들이 즐기는 중국 부유층들입니다. 중국 부유층들이 즐기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 문화가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침향, 약재로도 쓰이죠. 침향을 가지고 만드는 게 뭐 공진단, 침향환 이런 것도 있는데 침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 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왔던 많은 보물들에 대해서 제가 아마 노하우를 공유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헌터님이 갖고 오신 저 명품이라 해야 됩니까? 저 뭐 도자기 그릇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예. 우리 PD님께서 보신 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 제가 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집했던 목록 중에서 좀 흥미를 느끼실 만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누가 봐도 도자기구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입니다. 우리 국적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예. 아마 이 정도의 그림과 또 이런 느낌의 그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도자기 아시는 분들은 또 그러실 겁니다. 이게 제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전통 제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제기는 아닙니다. 제기는 아니고 제기를 이렇게 화려하게 그릴 수가 없죠. 제기 같으면 우리나라 제기는 형태가 이렇게 씁니다. 사실 여기 위에 과일도 올리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자나 과일을 올리는 그릇입니다. 접시죠. 예. 그런데 여기 안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채라는 기법입니다. 중국에서 도자기 기법이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청자, 백자가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다양한 기법의 도자기, 다양한 유약의 도자기,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저희 한 20년 전만 해도 뭐 중국 제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 질 낮은 거 이렇게 다들 하고 취급도 안 했어요. 골동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몇 년 전만 해도 골동품을 가지고 뭐 그 인사동이라든지 부산의 저기 뭐 망미동이라든지 골동상가를 가져가면요 중국 제품은 취급도 뭐 거의 안 한다 할 정도 일반 분들이 아주 뭐 특별히 예의는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중국 도자기도 아주 우리 관심 밖이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중국이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지면서 중국 사람들 부자는요 거의 다가 골동품 수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골동품 수집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서 가치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골동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골동품을 소드비, 크리스티에서 경매를 하는데요. 이런 도자기도 진짜라고 하면은 가치가 아주 크니까 이제 가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채라는 근데 여기 뒤에를 보면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때가 좀 많이 끼어 있죠. 보시기에는 좀 오래돼 보입니까? 그림도 너무 잘 그렸고 아주 가치가 높은 도자기를 보죠. 관지 여기 쓰여 있는 글자를 관지라고 그럽니다. 어느 시대에 만들었다. 여기는 한자를 가르쳐 드릴게요. 홍흔연재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 위 아래. 꼭 노래 위 아래 위 아래 노래 같은 느낌이 나는데 청나라 말 위안스카이라고 아시죠? 원세계 역사 공부를 하는 시간 아닙니다만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공화정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라는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하게 될 때 처음에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갖다가 이 헌법 헌자예요. 이게 헌법이에요. 헌자. 요 헌법을 만들었던 시기에 만든 도자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은 구한말. 중국은
청말, 그 다음에 공화정이 이제 수립되는 시기에 그때 만든 도자기라서 상당히 귀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이 작품이 홍은연제에 나온 여기에 과일 같은 거 올리는 그런 그릇인데 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그때 나온 것 같으면요 가치가 상당합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헌터님? 이 정도 같으면 경매 시장에서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평가가 될 작품입니다.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가짜가 있다. 특히나 중국 작품들은 돈만 된다고 그러면 달걀도 가짜로 만든다는데요. 이거 가짜로 안 만들겠습니까? 보시기에 그럼 어떻게 진짜 가짜로 구분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뭐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거는 드러나는 가짜입니다. 이 지금 이 홍혼연제라고 이그 도자기가 가짜입니까? 아쉽게도 가짜입니다. 진짜 같으면 저도 참 좋았을 건데 가짜입니다. 얼마에 구매를 하셨습니까? 구매 금액은 10만 원. 10만 원을 떡을 사 먹었습니다. 자료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는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는 자료로는 아주 뛰어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짜인지 좀 그럼 뭐 이렇게 때도 잘 묻어 있고, 그죠? 뭐 관지도 좋고 그림도 좋은데 왜 가짜냐? 가장 간단하게 구분되는 가짜 방법 중에 루페라고 있습니다. 루페. 오늘 지금 제가 안 가져왔네요. 루페. 다음에 꼭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금바위 가면 눈에 끼워서 이렇게 보는 거 확대경이라고 그러죠. 10배 정도 더 확대가 되는 확대경으로 여기를 살펴보면 이 작품은 바로 인쇄한 것을 필름을 붙인 것이란 게 표가 납니다. 뭐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0배 줌을 하게 되면요 망점이라 그러죠. 옛날에 프린트에 도트처럼 탁탁탁탁 점이 찍혀가지고 원래는 이 안료를 가지고 붓으로 전부 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붓으로 보기에도 붓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붓으로 이 정도 수준 이상의 그림도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는 그렇게 못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하니까 아예 전사지라고 그러죠. 컴퓨터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부착을 하고 때를 발라서 이렇게 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나와 있는데 발라서 가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른 보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골동을 볼 때 어두운 곳에 보지 말고 꼭 햇빛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는 것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기 묻은 때가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 그리고 여기에 그린 그림이 정말 손으로 그린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필름으로 붙여가지고 전사지로 붙여서 만든 가짜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다에서 건진 도자기도 많이 우리나라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신안 앞바다 신안유물 아시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청자가 이렇게 많이 건져져 올라던 신안유물처럼 중국에서도 당시에 옛날부터 아주 그 도자기들을 외국으로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까메오 지역 같은 곳에서 많이 수출됐던 송대부터 수출됐던 많은 도자기들이 이렇게 건져지는데요. 그거를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도자기를 바다에 한 5년이나 10년을 빠뜨려 놓았다가 그 잡아내가지고 이것이 그때 이 송나라 때 안 그러면 원나라 때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수출했던 도자기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기에 막 따개비 같은 게 가득 묻어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진품 같아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루페로 봤을 때 필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게 보이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청나라 때도 필름을 컴퓨터 전사를 해서 필름을 붙여서 만든 도자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굳이 있다고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믿으셔도 좋은데 저는 상식선 안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뭘까요? 옥으로 만든 조각품이죠. 조각품인데 앞에는 자세히 보시면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시면 제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개. 자, 뒤에를 볼까요? 뒤에를 보시면 웬 꼬부랑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꼬부랑 글자의 정체는 똑같이 한자로 쓴 재계를 만주 문자로 써놓은 것입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전부 다 만주 문자를 썼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이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할 때 쓰게 된 문자가 이 만주 문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장에 가 이 골동을 뭐 황학동도 좋고 아니면 부산의 저기 벼룩시장으로 유명한 구덕운동장도 좋고 그리 가보시면은 엽전들이 있을 겁니다. 중국 엽전들. 그 뒤에 보면 이런 글자들이 써져 있어요. 그 전부 만주 문자. 앞에는 한자인데 뒤에는 꼬부랑 글씨가 아라비아 문자가 아니고 만주 문자라는 거. 예, 그래서 여기는 재계라는 옥패입니다. 재질은 옥인데 청나라 관리들이 자기 자신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로 따지면 호패 비슷한 건데요. 차고 다니는 겁니다. 신분과 그리고 자기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건데 재질은 옥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돈 헌터가 일본 올해죠. 올해 3월인가요? 일본 교토 골동 마츠리 골동 축제에서 사흘 동안 뒤진 끝에 구한 보물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보물이냐고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네,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세계 각곳을 돌아다니면서 벼룩시장, 뭐 골동품 판매상 그리고 개인 수집가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보물들을 건져오는데요. 바다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구해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구해오는데요. 이 재계라는 패는요. 실제로 경매 가격이 제가 요 최근 자료가 없고 2013년 건데 2018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자료에 있는 낙찰된 여기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니까 대만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이 문물이라는 책은 중국 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골동품의 낙찰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골동품이 도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되면은 자사호, 예, 요거는 자사호라 그래서 차 마실 때 쓰는 도구 아시죠? 예, 자사호가 있고요. 그리고 불상이 있고, 그리고 옥이 있고, 뭐 등등 다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뭐 도장도 있고, 비치도 있고 다 있는데 2013년도께 그때 경매 낙찰이 됐던 작품들의 가격과 그리고 작품들의 이름과 작품들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격이 여기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어떤 것은 10배 이상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2013년대 자료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대나무로 되어 있는 책, 여기 나왔네요. 여기 있습니다. 청근룡년제. 예, 근룡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 전이죠. 문죽, 대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재계패. 예. 여기 보시면 추정가가 RMB 인민패 10에서 12만 위안이었는데 이 별표죠. 이 낙찰 가격입니다. RMB 20만 7천 위안에 낙찰받았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돈으로 곱하기 180 하면은 4천만 원 정도 되나요? 예. 북경 한하이 경매에서 하나이라고 중국에 있는 유명한 큰 경매에서 합니다. 여기 북경 하나이 경매에서 낙찰됐고요. 크기가 6.6cm. 대나무로 만든 게 낙찰 가격이 2013년 낙찰 가격이 근 4천만 원입니다. 이 작품을 제가 2018년 올해 봄에 교토 골동 맛절이 갔는데요. 쓸만한 골동을 구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사흘을 돌아다녔는데 한 점도 못 구했습니다. 물론 그 골동품이 있었는데 비싸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상당히 비싸졌어요. 중국에 아마 헌터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런 것 같아요. 대만 헌터, 중국 헌터, 뭐 일본 헌터들이 중국 도자기와 중국 이 여러 가지 미술품들이 가치가 높아지니까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집, 그러니까 보물 헌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기는요, 눈입니다. 안목. 똑같은 물건을 보고 지나가도 이 물건의 가치를 모르면 안 사죠. 자, 사흘 동안
골동 맛집이 축제가 열리는데 그것도에서 제가 4월간 돌아다녀서 못 구하고 마지막 날 6시에 이제 문을 닫습니다. 5시쯤 또 구할 게 없는가 눈에 그야말로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 막 이제 접어가요. 예. 골동 맛집이 예, 그 사진을 예, 요 보시죠. 여기 300개 정도의 상점이 예, 일본 그 관사이 지방에 있는 관서라고 하죠. 관사이 지방에 있는 골동상들이 모여서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우리 백스코에서 하는 행사처럼 각 부스를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사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나오시는 많은 골동상들이 골동을 판매를 하십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세요. 특히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골동상이면 모든 걸 다 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골동상이라고 해도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취급하지 않거나 보지 못한 물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감으로 판매를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눈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보물을 헌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들어 드리자면 자 여기 아까 나왔는데 대나무로 된 게 2013년도에 그 4천만 원 이건 얼마나 할까요 이거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죠? 얼마에 샀을 것 같아요? 제가 5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에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수집일 뿐이지 그거는. 그런데 해외여행을 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금액도 10,000불입니다. 10,000불 여러분. 10,000불 이상 가져가면 그건 외환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10,000불 안쪽에 가져가는데 어떻게 사겠어 5천만 원 주고. 불가능이죠. 얼마에 샀느냐? 자 그날 제가 막 이렇게 둘러보면서 사서지 이제 사흘 동안 못 찾았으니까 쓸만한 보물을 비싸게 그렇다고 살 수는 없고 이렇게 뒤지는데 요런 유리로 만든 약장이 이렇게 3단짜리 약장을 가지고 어떤 장사꾼 젊으신 분이에요. 한 나이가 한 40대? 여러분 기준으로 늙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좀 젊습니다. 보통상이 40대면 젊은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짐을 싸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혹시 이런 데서 뭔가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요게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딱 보고 알았습니다. 그럴 때 표정 관리 잘 하셔야죠. 예. 이러면서 야 이거 제게 있네 이렇게 하시면은 땡 안 되고 예. 딱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요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여기 있다면 바로 요거를 사는 게 아니고 요거를 먼저 옆에 걸 물어봐요. 아 요거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는 얼만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첫날이지만 팁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목적은 요겁니다. 아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가까이서 봐야 되겠죠? 왜냐? 요즘 요것도 가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옥을 하시는 분들은 후라시를 가지고 다닙니다. 후라시를 비춰봐요. 왜 비춰보느냐? 이게 깨진 것이냐 안 깨진 것이냐. 후라시를 비추면 딱 표가 나요. 아 그건 다음에 가르쳐드릴게요. 요거 오늘 구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걸 딱 보고 아 이거는 손으로 조각됐고 예. 안에 금이라든지 크랙이라 그러죠. 금이라든지 얼이 없고 진짜 청나라 시대 때 만들었던 재개패가 확실했습니다. 이꾸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롱망 고생엥 저 얼마일까요? 65,000엔 곱하기 10 하면요 65만 원. 상당히 좀 세게 부르 저는 한 돈 10만 원 이렇게 만행 있지만행 이렇게 부를 줄 알았더니 좀 싸게 사야 되니까 어쨌든 흥정을 해야 됩니다. 디스카운트 이 데스까 해서 6만엔 했더니 안 된대요. 자기도 산 금액이 있대. 뭐 어디서 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근데 얼마까지 가능했더니 차비 정도 3,000엔을 빼주겠답니다. 3만 원. 그래서 62,000엔. 자, 더 이상 갈 거 없습니다. 발이 62,000엔을 지불하고 가져왔습니다. 얼마짜리를요? 경매에 나가면요 5천만 원입니다. 62만 원 투자할 만하죠? 이런 것이 바로 보물 헌팅입니다. 네, 초보 헌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집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호드가 되면 안 됩니다. 호드 저작
강박증.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나오시대요.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으시는 분.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수집이 아닙니다. 수집이 아니고요. 그래서 호드가 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수집을 하시되 이것이 나중에 환금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즉 돈이 되는 수집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자기 만족으로 수집을 하게 되시면요. 물론 뭐 피규어 같은 시장도 형성이 되고 수집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집 인구는 좀 적죠.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수집입니다. 좋은 수집이고 좋은 테마인데 이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야말로 이제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고미술. 조금 격이 올라간다 하면은 뭐 차를 마시더라도 좀 고급 어떤 잔에다가 고급 도구에다가 자두구에다가 마시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걸 수집하시게 되는데 돈이 되는 것은요 꼭 가짜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되는 것은 꼭 가짜가 있고 또 조심해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남의 말만 들어서 수집해서도 안 되고요. 또 자기의 생각만에 빠져가지고 수집을 해서도 나중에는 수집품이 그야말로 전혀 어떤 가치를 지니지도 못하고 또 객관적으로 제대로 잘된 수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집이 자기 힐링도 되고 어떤 경제적 미래 가치도 있고 또 정말 남한테 보여줘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수집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수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가짜가 판을 칩니다. 네, 특히나 중국 제품은요. 방해 문화. 여러분 방이라 그러면은 모방한다. 그 방입니다. 그래서 방품이라 그래요. 우리가 봐서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이제 방품이라고 쓰는 경우는 어떨 때 방품이라고 쓰냐니까 송나라 시대 때 아주 뛰어난 도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밑에 원나라 때 똑같이 송나라 때 거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를 모방품. 그래서 방품이라고 하고요. 원나라 때 도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밑에 명나라 때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면 방품이고 송나라 때 걸 또 청나라 때 또 만드는 거 이런 건 방품이라고 합니다. 방품인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여기 도록에 나와 있는 요 아주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는 이런 도자기들을 똑같이 만듭니다. 중국에서. 예. 만들어 가지고 자, 도록 봐봐라. 이거 얼마짜리고? 자,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접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시의 일종입니다. 접시의 일종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여요, 북송, 여요, 천청류, 예, 개화새, 새라 그래가지고 뭐 씻는 용도, 뭐 붓을 씻는다든지 뭐 손을 씻는다든지 뭐 크기는 작기 때문에 음식 먹기 전에 손가락을 씻을 수 있는 것이고 쓰는 것은 설사 이것이 음식을 담는 용도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써도 됩니다. 도자기. 근데 일단 가격을 한번 볼게요. 추정 가격이 HK는 뭐냐? 홍콩 달러. 추정 가격이 6천만에서 8천만 원이었는데 별표가 낙찰 가격이라고 그랬죠. HK 2억 786만 홍콩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북서 어디서요? 소더비, 홍콩 소더비에서 낙찰됐습니다. 2013년도에. 근데 요거는 제가 최신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지금 2억 7천만 홍콩 달러 같으면 곱하기 150 하면은 얼마인가요? 300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니까요. 이거 하나 가짜로 잘 만들어내면은 설사 300억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야 이거 300억짜리인데 똑같은 건데 더 좋은 건데 이렇게 사라. 2억에 사라? 10억에 사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진짜면 300억짜리인데 돈이 급해가지고 파는 것처럼 모르고 포장자가 갖고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욕심에 꼴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제가 만나본 많은 수집가들 중에서 또 많으신 분들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좀 충격적인 돈입니다. 여러분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짜를 사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명백히 방품도 아니고 가짜입니다. 가짜.
저는 가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서 수집했고 정말 내가 이 작품을 하나 보면서 힐링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또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물건이 요 근래 요 중국의 도자기 굽는 판자위엔, 도자기 굽기 경덕진이죠. 경덕진에서 만들어서 판자위엔이라고 이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판자위엔 직접 제가 방문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물건들을 진짜로 포장이 돼가지고 아주 그 비싼 가격에 007의 거래는 절대 못하겠죠. 007 작전처럼 숨어서 팔고 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안타까운 그 장면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가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예, 그것도 다음에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진품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왜 물건이 우리가 가짜라고 판명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만물 박사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50년 이상 화폐 수집을 했고 또 저희 부친 때부터 중국 도자기 그리고 한국 도자기에 대해서 수집을 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갤러리를 개인적으로 하나 동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단법인 부산박물관의 이사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어떤 제가 가진 수집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소개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야말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보물을 헌팅하는 그런 우리 보물 헌트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